자, 오늘은 2023년 11월 수능 수학 19번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영어 문법 교재를 우선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EBS 뭐 특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뭐 다 다루고 있는 문제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이 우리 학원 원생들을 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생각을 해가면서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갖고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형화된 그런 패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좀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접근해가면서 좀 수학에 대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또 두꺼운 그 격들을 조금 허물어드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목적으로 이런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학문이 그래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적어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뭐 과학 문제, 뭐 국어 문제, 뭐 사회, 뭐 외국어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어디를 가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어떤 그 수학적인 능력, 또 철학적인 능력, 또 과학적인 지식들, 이런 걸 다 아울러 가지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듯이 들어가다 보면은 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물론 수학을 이렇게 천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제 강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 강의에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그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거를 그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듯이 시험 문제는 10초, 15초, 그리고 보통 문제들은 2분 안에 풀어야 되고요. 좀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2분 안에 풀기 힘들어요. 풀이 과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쓰기만 해도 2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서 내가 직접 풀어서 하는 그런 풀이 과정이라면은 5분도 걸릴 수 있고 10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어려운 문제를 2분 안에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강의를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하지만은 강의를 듣는 수험생분들은 그거를 이제 한번 쭉 보고 이해를 하면은 꼭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만 찾아가지고 강의를 듣고 또 그거를 이제 자꾸 숙지해가지고 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웬만한 문제는 2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빨리빨리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씨가 느린 사람들은 글씨를 좀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풀이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풀이 과정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몇 가지 바꾼다고 해서 그 풀이 과정을 그대로 다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적어도 필요한 것들만 미리 따로 계산해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자, 눈은 이제 감겼던 만들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숙지하는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19번 문제 이제 3점짜리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진짜 3점짜리 문제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점수는 3점이지만 1점, 2점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있죠. 사실 4점짜리 문제도요 좀 난이도를 조정을 해야 돼요. 6점도 주고, 그렇죠? 그거 하나 틀리면 이제 6점이.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그 성적을 매기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점짜리, 3점짜리 중에서도 1.2점 주고, 또 4점짜리 중에서도 같은 4점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5점, 6점 주고, 그 6점짜리 문제 푼 사람은 굉장히 레벨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못 풀면은 6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4점을 줘버리면은 난이도에서 좀 실수를 할 우려가 많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점짜리 문제로 만약에 냈으면 1점짜리 문제만 실수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그 1점짜리 문제가 3점짜리 문제잖아요. 3점을 잃더라도 4점짜리를 맞으면은 마이너스 3점에다가 플러스 4점이니까 1점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이제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1점으로 배치하고 진짜 난이도 높은 4점짜리를 6점으로 배치하면은 플러스 5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더 형평성 있는 평가라는 거죠. 진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쉬운 문제 틀릴 수도 있거든요. 실수해갖고. 그렇지만은 플러스 5점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같은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마이너스 3점, 플러스 4점이니까 1점밖에 못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형평성이 어긋나죠. 아주 쉬운 거를 틀렸는데 그게 3점이라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난이도 조정을 하면서 평가를 해야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쉬운 문제 실수를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자, 함수 fx sin 4분의 파이 x라 할 때, 자, 삼각함수가 나왔죠. 자, 거기에 또 x가 붙었어요. sin 4분의 파이는 45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4분의 파이라는 게 45도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 근데 여기 x가 붙었다는 건 뭐냐면요. 얘가 쉽게 말하면 세타라는 얘기예요. 세타. 몇 도냐? 그거를 이제 x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x의 범위가 0에서 16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파이 개념으로 이제 값을 매기잖아요. 그렇죠? 4분의 파이, 또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또 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수 개념으로 나왔어요. 자연수. 문제가 이제 자연수라고 그랬죠. 자연수. 범위가 자연수 개념이에요. 자연수. 사실 2분의 파이도 또 파이도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3.14 땡땡땡. 그렇죠? 이건 2로 나눴으니까 1.57 땡땡땡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무리수잖아요. 그렇죠? 불규칙 무리수예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쓰지 않고 범위를 자연수에 한정해가지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를 또 f2x f2 플러스 x, f2 마이너스 x 이렇게 또 변형을 가했어요. 그게 4분의 1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x값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합을 또 구하라는 거죠. 물어보는 게 이거죠. 그리고 x 값의 합.
그렇죠? x값의 합. 그럼 결국에는 x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x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x값. 그렇죠? x값. 자, 그 전에 얘를 또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fx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은 항상 그 단서가 나오잖아요. 단서가 나오면 그거를 일단은 대입을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요것부터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 플러스 x잖아요. 그러면 요 x값 대신에 2 플러스 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in 4분의 파이 그리고 2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2-x니까 x값 대신에 2-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in 4분의 파이 2-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4분의 1보다 작다고 합니다. 4분의 1보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뭐든지 나오면은요, 어쨌든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을 해줘야지 그 다음 단계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계산 한번 해볼까요? sin 4분의 파이죠. 자, 결합 법칙, 그죠? 자, 분배 법칙, 그죠? 그럼 sin 4분의 파이에 2하고 곱하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죠? 2분의 파이가 되면서 요거는 4분의 파이 x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하고 2-x를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가 되죠. 그쵸? 이게 4분의 1보다 작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학에서는요, 이제 삼각함수 공식이 조금 다른 공식에 비하면은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른 공식에 비해서 이게 쓰임새가 많지가 않아요. 쓰임새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잊어먹을 확률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삼각함수 자체가 그림으로 이제 풀어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들을 또 많이들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그 문제 풀 때 삼각함수가 나오게 되면 항상 그 차트를 그리면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사인이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그렇죠? 90도. 그러면 항상 삼각함수 나오면 이게 단위원만 하나 딱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원. x, y, 단위원. 반지름이 1인 단위원. 요거 하나 딱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360도죠.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720도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개념이 됩니다. 마이너스.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 360도. 아니, 마이너스, 그래서 또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720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나 좀 잘 잡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1사분면에 해당하는 그 값은 모두 다 플러스예요. 모두 다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예요. 올 산타 크로스라고 그랬죠. 올 산타 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 모두, 그러니까 사인이라든지 탄젠트라든지 코사인 모두 다 플러스고,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예요. 사인.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 산타 크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주시고, 자, 요게 이제 해당하는 값을 한번 보세요. 4분의 파이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파이가 90도잖아요. 그러면 90도를 기준으로 이 삼각형이 각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보세요. 이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플러스니까 항상 이 모든 값들은 90도 내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도 내에서. 0도에서 90도. 왜냐면은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360도, 720도 뭐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이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는 계속 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점 커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값들이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0도에서 90도 사이. 그래서 저 플러스 알파가 된 거잖아요. 이 90도에. 그러면 일단 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 이사분면에서 뭐가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사인이 플러스라고 했죠. 그럼 얘가 일단은 플러스 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플러스. 근데 이제 사인으로 했는데 2분의 파이로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이 코사인으로.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로 바뀌어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만 있으니까 4분의 파이 x 이렇게 바뀌어요. 다 뭐든지 1사분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1사분면으로. 자, 요거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왜 90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는지. 그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가 60도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30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인 60도는 사인 60도는 자, 여기 이제 대변을 A, B, C라고 할게요. 사인 60도는 어떻게 됩니까? C분의 B죠. C분의 B. 근데 이 A를 기준으로 보면은 A를 기준으로 보면은 코사인 30도가 C분의 B예요.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60도라는 건 이거잖아요. 사인 90도 빼기 30도. 그렇죠? 그럼 이게 90도를 기준으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30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잊어먹을 때마다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나 보시고, 동영상이니까 뭐 지워도 또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90도를 기준으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게 1도에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보면은 일사분면에 있는 값이죠. 그렇죠? 일사분면에 90도에서 90도, 89도, 또 1도, 2도 빼면은 어쨌든 일사분면의 값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일사분면이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일 때는 2사분면, 마이너스일 때는 1사분면. 어쨌든 다 뭐든지 1사분면을 바꿔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을 삼각함수는 여기다가 써요. 제곱 4분의 파이 x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게 뭐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4분의 1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풀어주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범위가. 자, 이제 삼각함수 이제 그림을 그려주면은 자, 2분의 파이 90도 파이 180도 2분의 3파이 270도 2파이 36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마이너스도 한번 해주면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기본적으로 0도일 때 1도가 2일이 되거든요.